안녕하세요, 골든 서퍼 임정 멘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최근에 급락을 했던 그 나스닥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네. 오늘 또 뭐 어떤 질문을 또 준비해 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121선 밑으로 거의 한 달간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121선 밑으로 있잖아요. 네. 대표님 보셨을 때 전반적인 큰 추세가 어떻게 보이세요? 감독님 어떻게 보여요? 매도요. 매도로? 네. 큰 추세는 일단은 매도가 맞긴 해요. 근데 단기적인 추세는 나는 좀 매수 쪽으로 좀 가지 않겠나라고도 좀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121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게 61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거의 한 15,500에서 700 사이에 지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구간이 이제 아무래도 강한 이제 매도 영역으로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헤딩 맞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흐름은 매도가 맞긴 해. 그런데 이제 내가 늘 얘기했다시피 갭을 무시를 못 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세게 지금 유입이 되고 있잖아. 세게 유입이 되면서 21선에서 살짝 브레이크 걸리긴 했었는데 얘들이 14,500을 계속 지지를 받고 있거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전반적 반등장 예상했었고 이번 주에 이제 살짝 조정 나오면서 또 반등장을 나는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4,500포인트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제 내려간 척 하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장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갭이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14,500 밀리면은 뭐 14,000쯤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는 앞전에도 급등이 나왔었던 위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간다면은 한 번 더 매수해볼 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큰 흐름이 매도가 살아있는데 지금 너무 멀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매수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나스닥이 지금 급락이 나온 이후에 상승세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 영향이 있어요. 금리 관련해서 영향이 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가 워낙 이제 돈을 풀어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좀 펼치다 보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어졌어. 뭐 알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명품 가격도 계속 올라가죠. 물가 계속 올라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풀려서 긴축 정책, 이때까지 돈을 뿌렸다면 이제는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 그런 긴축 정책을 하게 되거든요. 긴축 정책을 하다 보면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시중에 유통했던 자금들이 다시 예적금이라든지 이렇게 은행 통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죠? 뿌렸던 돈이. 그리고 기존에 대출 같은 거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줬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어떻게 되겠어? 지원이 줄어든다. 쉽게 생각해서 돈 들어오던 게 줄어든다.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공포심리로 인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이때 타이밍은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또 두 번째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그래요. 작년 말에 이제 들어올렸었어. 연말 랠리로 이제 들어올렸었는데 연말 랠리 끝나자마자 1월부터 급락을 시켜버리면서 현재 2월까지도 지금 급락세가 좀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새로운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나왔죠. 그러면서 감염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작년 말쯤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 지출이 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가 전반적 규제를 또 시작을 했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 수입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라거든요. 여기 위치가 정말 중요한 변곡인데 여기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 있어. 그런데 계속 이게 지속이 돼버리면은 바닥권에서 횡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러면서 이평선들을 좀 더 끌어내리겠죠. 장기 이평선들을 끌어내리면서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뒤쯤에 갑자기 규제를 풀어버려. 그러면서 들어올릴 빌미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자,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주가는 전반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유가랑 이제 골드 쪽에서 가치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 안전자산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쟁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가로 돈이 쏠리면서 여기 돈을 팔아서 글로 넘어갔다. 쉽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를 끌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해소가 되면은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정리하자면 일단 금리 인상 이 부분은 아마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어느 정도에서 협상하고 타결됐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슈가 되게 중요하다 보시면 돼요. 이 첫 번째는 거의 확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무시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담등님과 함께 이제 나스닥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전반 이제 시장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번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주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지금 쐐기 삼각 패턴으로 수렴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나 아래 다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포커스를 주시고요. 좀 더 이제 자세한 교육이라든지 또 해외 선물의 방향성 그리고 매매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에 오시면은 다양하게 배우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